자, 여러분 행복한 금요일 맞이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제롬 파웰과 미국의 재무장관 스티븐 무누친이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파웰 의장, 지난 3월 미국 의회를 통과해서 미국 시민들에게 주어졌었던 경기 부양 패키지가 있었죠. 그 패키지가 가정에 지급이 됐는데 지금 바닥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돈을 다 써버리고 난 후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소득을 줄여야 하고 어쩌면 소유한 집이나 빌린 집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것은 뭐 뒷북이죠. $1200 금방 다 써버린 집이 대부분이고 지금 당장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는데 행정명령으로 막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돈을 더 찍어서 뿌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 많은 유동성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달러를 더 찍고 기업 부채도 사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 스티븐 무누친 재무장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협상할 의지가 있다라면 나도 초당적 입법을 위해서 언제든 마주 앉을 것이다. 추가 경기 부양책을 빨리 통과시키자라고 촉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들과 함께 달러는 약세를 보였고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금 그리고 미국 증시가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더욱더 많은 달러가 찍히게 될 것을 예상을 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온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추가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달러가 떨어지면서 미국 증시가 올라갈 것은 확실해지겠죠. 자, 근데 문제는 지난번처럼 통과될 것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협상이 결렬돼 버리면은 다시 한번 달러가 강해지면서 실망감에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역시 떨어지게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와 더불어 가지고 반등하면서 1640불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정말 간만에 알트코인들도 숨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저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온 소식들을 더욱더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미국 연준이 이번에 인정을 했다라고 하죠. 이 전염병 사태 이전부터 디지털 달러를 연구하고 있었다. 그 전부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야, 니네 디지털 달러 연구하고 있지? 그런데 발뺌을 하다가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디지털 달러가 나오게 된다면 더욱더 손쉽게 달러를 찍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달러 같은 경우는 이 분석가들, 차트 분석가들은 단기적으로 강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있는 경제학자 스티븐 로치 그리고 그 외 다른 통화 전문가들도 달러는 결국 크게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은 단기적으로는 강세일지 모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개망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그동안에 무지막지하게 떨어졌었던 금과 은 같은 경우는 역 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들도 다시 한번 힘을 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마이클 코너웨이 미 하원 의원이 재밌는 법안을 또 발의를 했는데요. 디지털 상품 거래소 법안 2020입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연방 법 틀 안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고 나면은 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법안에 따라 명확한 유형의 토큰의 경우 ICO가 허용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게 통과가 돼야겠죠. 자, 아무튼 미국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제도화를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무섭게 상승한 알트코인 중에 체인링크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한때 30%가량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지속적인 체인링크 관련된 소식, 디파이 기반의 NFT 프로젝트, 이름이 재밌습니다. 아베고치예요. 아베고치가 체인링크에 VRF 기술을 도입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아베고치, 아베 이번에 은퇴했는데, 자, 그와 동시에 25만 개의 체인링크가 바이낸스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로 던질 것인지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겁을 준 후에 던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과연 어찌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랜만에 비탈릭 부테리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더리움 기반 예측 플랫폼이 지금 현재 가장 저평가된 딥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오맨과 어거 버전 2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어거 같은 경우는 코인도 있죠. 뭐 지금 저평가됐으면은 나중에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포브스 칼럼니스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끊임없이 정체되고 거래 비용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더리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디파이와 NFT가 결국 이더리움의 장애물이 될 것, 그로 인해서 이더리움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제한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바로 이더리움 2.0이 될 텐데, 관련된 소식이 하루빨리 나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한편 이더리움의 차트 같은 경우는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맥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식으로 반등했다가 356불 근방부터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비트코인 따라가게 되겠죠. 아무튼 이더리움은 차트상 이런 모습이고, 지금 반등이 진짜 반등이라면 올라갈 것이고 가짜 반등이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더리움 기반 비트코인 토큰 발행량이 11만 개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인 즉슨 11만 개의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묶여 있다라는 것이죠. 묶여 있는 비트코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트코인 가격에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소셜미디어, 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 유명한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들이 모여가지고 다 함께 작당을 하다가 걸린 것인데요. 약 50명 정도 되는 이들은 텔레그램 그룹에 모여가지고 특정 프로젝트들, 그 중에 가치가 없는 프로젝트들마저 갑자기 펌핑을 시키면서 투자자들에게 덤핑하는 짓거리들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이 여기 있는 안소니 사사노라는 사람인데요. 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뭐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이 자식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 그룹에서 적발된 바에 의하면은 우리는 우리들의 물량을 받아줄 호구들이 필요하다, 혹은 합법적으로 펌핑시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등등의 망발을 짓거렸다라고 합니다. 이거 뭐 야구바 따로 쳐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나쁜 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중에 그는 모든 것은 농담이었다라고 하면서 무마시키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개 돼지로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것이 먼 나라 이웃 나라 소식만은 아닙니다. 국내에도 이 제대로 되지 않은 프로젝트들 있죠. 그런 프로젝트들을 이제 돈을 주고 홍보를 시켜가지고 펌핑시킨 후 떡락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요. 항상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알트코인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쭉 떨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알트코인들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인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지지받고 올라가 버리면은 알트코인들은 녹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도미넌스 신경 써서 알트코인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극우 정당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최근에 아주 재미난 법안을 또 제출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취급해가지고 매출액의 25%를 소득세로 부과를 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을 해버리자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굉장히 바람직한 생각을 가진 전 세계의 모범적인 예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법안 좀 꼭 통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어머니라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SEC 의원이 최근에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SEC는 어째서 비트코인 ETF 출시를 저지하는 것인가? 오로지 비트코인만이 ETF 기반 자산으로 취급하기에 변동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 다른 변동성을 지닌 자산들도 ETF 출시가 된다. 과거를 뒤돌아봤을 때 많은 상품들이 지저분한 자산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아들한테 지저분하다뇨. 비트코인이 좀 행실이 좋지 않기로써니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비트코인 장남 아니겠습니까? 밑에 동생들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자, 아무튼 헤스터 피어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시장이 지금 충분히 성숙해졌기 때문에 ETF를 좀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ETF가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뭐 간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뭐 세력들이 하지 말라는데 나중에 준비가 되면은 알아서 통과를 시켜주겠죠. 자, 그 다음엔 중국으로부터 나온 약간은 불안할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중국의 중앙은행이 자금 세탁 대책 강화의 일환으로 중국의 암호화폐 OTC 업체, 즉 장외거래소들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중국의 졸부들이 장외거래소를 통해서 그들의 위안화를 테더, 즉 달러가 패깅된
암호화폐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말로는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은 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죠. 자, 아무튼 중국 내에서 장외거래소 같은 경우는 중국 부자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가능케 하는 수단인 만큼 지금 현재 파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 제가 듣기에 여러가지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겼다라고 하죠. 사실 문제가 그 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골마 터져가지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온 것은 아닌가. 그래서 돈을 다 뺏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일단은 중국에 있는 자금들이 들어올 수 없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타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중국은 좀 빠져주면 좋겠다. 채굴도 천천히 중국 쪽에서는 좀 멈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은 이제 중국 내에서 중국만의 뭔가를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끼리 하면은 이 전 세계에 이로울 수가 있겠죠. 중국인들도 좋고. 자, 그 다음에 몇몇 개 나와 있는 비트코인 분석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달러 같은 경우 차트를 봤을 때 아직도 강세가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불트랩일 가능성이 있다.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싶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 반면에 조시레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전통시장의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기는 한데 다음 주면은 이제 또 월봉 마감 아니겠느냐. 나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760불 이상에서 마감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미국 증시만 괜찮다면은 비트코인도 괜찮은 행보를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다. 자, 결국 그 말은 이 달러 그리고 미국 증시에 좌우될 수 있다. 비트코인이 좌우될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경기부양책이 통과가 되면 확실한 호재가 될 수 있을 텐데 과연 빠른 시일 내에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인지. 통과가 되기는 될 거예요. 지금 미국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오늘도 미국 실업자들이 엄청 나왔다라 그러죠. 이 기준을 바꿔가지고 이 정도지, 예전 기준 그대로 적용했으면은 이번 주에도,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1000만 명 이상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이 통과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언제가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비트코인 분석 30분 봉인데요. 일단 좀 내려가가지고 1500달러 부근에서 지지받고 크게 상승하지 않겠느냐. 지금 보시면은 하락형 쐐기이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느냐라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의 침이 상태. 비트코인이 1600불까지 회복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 이제 판가름을 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일단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1600불대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안착할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지속적인 회복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금요일인데요. 반갑다 금요일이라는 의미에서 이 토마토밭에 햇빛 뿌리기 광고 한 편, 이 신선한 놈으로다가 한 편 딱 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도와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